마지막 이제 3부를 보게 되면 2019년 하반기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대한민국 자체 경제 정책이에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하반기 2019년 하반기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정책은 SOC 투자 확대, 즉 이제 추가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이 됨과 더불어 2017년 내 지속적으로 유동성의 총량을 상실하게 되는 이 유동성 상실을 만들게 되는 이 구멍에 해당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서부터 제2금융권의 DSR 제도가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총 수입분의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를 다 따져서 이 대출 규제를 하는 이 DSR 제도가 제2금융권에도 적용이 되게 돼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 이제 취임하게 되신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책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가계대출 너무 과도하다.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가계대출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이 5%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가계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게 돼요. 즉 2019년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이제 굉장히 옥죄이게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정책, 시중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DSR, 제2금융권 DSR, 그리고 가계대출을 옥죄이게 되는 이와 같은 금융위의 정책 변화가 2019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유동성 감소를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대출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계대출이 포함된 이 대출을 먼저 보게 되면요. 세계 경제의 호경기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제 세계 경제의 표준 이제 미국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세계 경제의 호경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출의 총 규모가 증가되지만 연체율이 감소돼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대출이 증가되더라도 연체를 하는 이 연체율이 감소되게 돼요. 그러나 이제 호경기 말에 불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연체율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호경기 기간 대출은 증가되나 연체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경기가 불경기로 접어들게 되면 연체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됨을 미국 경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상업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을 나타낸 거예요. 원화 대출 연체율. 즉, 대한민국 경기가 호경기라면 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불경기로 접어들게 되면 연체율이 상승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2016년 9월을 상한 수준으로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또 반대로 2017년 말서부터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진행되게 되는 수렴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수렴형 패턴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지 되는 사항은 2018년도서부터 숫자로 표현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둔화 내지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수출입이 급속도로 감소되면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의 감소폭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수준까지 와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하반기에 제2금융권의 DSR이 적용이 되고, 또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모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이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에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바스켓이 존재를 한다면 이 경기부양 정책은 SOC 투자 같은 경기부양 정책은 유동성을 시중에 늘려주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게 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에 침체를 만들게 됐었던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소되는 현상인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상실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제2금융권 DSR 적용, 가계대출 규제, 가계대출 총 규모, 더 이상 가계대출 추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 구멍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방향성은 이 들이붓는 유동성이 얼마만큼 이 커진 구멍을 상쇄를 시키면서 낮아져 있는 수위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바구니에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갖다가 들이다 둔다 한들 수위가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라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누르는 수압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총량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구멍을 막지 않은 채 유동성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기가 쉽게 다른 국가들과 같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업은행의 원화 대출을 보게 되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연체율은 감소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감소됐지만 대기업보다 자금 규모가 낮은 개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각 가정은 이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지난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순자산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바 있어요. 이 국민 순자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부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돼요.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도 국제금융위기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신용을 통해서 이제 소비를 늘리게 되는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이제 대출에 들어가게 되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국민의 부의 70% 이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국가 정책과 무관하지 않는 연장선상에서 각 가정의 대출과 이제 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 경제 하반기는 여전히 항아리에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가 붓는 그러한 형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수압이 물 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면 수압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출되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2019년 하반기에도 대한민국 정책의 기인에 대한민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과 같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절이다. 특히 살펴야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연체율이 조만간 2019년 하반기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가 될지를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와 있다. 돈이 많은 대기업들은 연체율을 줄이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개인 사업자, 각 가게는 연체율이 벌써부터 증가되는데 여기에다가 제2금융권 DSR 적용, 가계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연체율이 내려가지는 못하게 된다. 결국
위로 가기 쉬운 조건의 정책 변화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2019년 8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게 될 것임을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제 페이스북 계정의 사진 밑에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주요한 경제 현상을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 지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How to Analysis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 분석 방법론을 교육하는 플랫폼인 주상지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주상지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좌측 맨 위에 상단에 이제 무료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무료 콘텐츠 중에서도 주상지 매거진, 즉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주상지 매거진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들어요. 그래서 2018년 6월호서부터 2019년 9월호까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기 좀 부담되는 심도 깊은 내용들을 이 월간 주상지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무료 콘텐츠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제 페이스북 계정의 두 번째로 이제 클릭하게 되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즉 공개 방송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쉬운 사례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여기도 이제 무료 콘텐츠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료 콘텐츠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매주 3회에서 4회 정도 이제 블로그에 분석글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다시 보기,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아직 이제 활성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제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40편이 넘는 영상이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주요한 그간 진행됐었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영상 버전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매번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현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접하는 여러 경제 현상들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경제 현상들이 향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된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다가올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작성한 밤을 잊은 그대라는 콘텐츠를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